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오? 첫 발을 내딛는 당신에게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 무슨 일이든 첫걸음이 제일 중요하지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을 앞두고 계신 린타님들께 고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나 해결되었음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마음을 편안히 하고 심호흡하신 후 앞으로 펼쳐질 5장의 카드 중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아직 고르지 못하셨으면 지금 나타날 도형 5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곧이어 도형들과 1대1 대응되는 숫자가 카운트다운과 함께 나타납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시간 첫머리 또는 고정 댓글의 시간 정보를 골라 시청하십시오. 그동안 안 무너진 게 기적이었죠. 지금 당신 안에서 오래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놓을 준비 되셨나요?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타로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놀라운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카드는 역방향 4개의 동전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보통 소유와 안정성을 의미하지만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놓아야 할 때가 왔는데도 놓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왜 놓지 못할까요? 작년에 한 대기업 과장님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15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고 계셨는데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 승진도 막혔고 상사와의 관계도 최악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도 정작 그런데 지금 나가면 퇴직금이, 아이들 학비가, 집 대출이. 결국 그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셨을까요? 회사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믿는 과거였습니다.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연애를 외로움 때문에 붙잡고 있거나 성장이 없는 직장을 월급 때문에 붙잡고 있거나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있거나 당신의 타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야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카드는 정방향 힘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보면 한 여인이 사자의 입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죠. 힘으로 사자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길들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매일 야근을 했답니다.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리해서 일을 맡았고요. 결과는 번아웃. 3개월 만에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강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불안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 카드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급하게 힘을 쓰려 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빠른 성과를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사랑을 강요하려 하거나 완벽해지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카드는 정방향 탑 카드입니다. 번개에 맞아 무너지는 탑. 언뜻 보면 가장 무서운 카드 같죠. 하지만 이 카드야말로 진짜 희망의 메신저입니다. 왜냐하면 견고해 보이던 탑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탑이 애초에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2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3년 사귄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답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6개월 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관계는 제가 혼자 맞춰가며 버텨왔던 거였어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죠. 탑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안전지대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첫걸음이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3장의 카드는 놀라운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놓아야 한다,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 무너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은 과거를 붙잡고 있지만 그것을 놓고 내면의 힘으로 중심을 잡으며 마침내 낡은 것이 무너질 때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주역 카드는 천태기입니다. 하늘 위에 놓인 연못이라는 뜻이죠. 이 괴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꿈꾸되 발걸음은 조심스럽게 하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자면 이번 주 내에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 3가지를 종이에 써보세요. 그 중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을 구분해보세요. 한 달 내에 해야 할 일을 알아볼까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명상, 산책, 독서 등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을 매일 10분씩 가져보세요. 당신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기억하세요. 무너지는 순간 당신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손을 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텅 빈 공허와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빈 손 위에야 새로운 것들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움켜쥔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어느새 자신만의 길 위를 걷고 있을 것입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며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동안 안 무너진 게 기적이었죠. 지금 당신 안에서 오래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놓을 준비 되셨나요?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타로가 지금 가장 소중한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카드는 역방향 9개의 동전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보통 자기 완성과 독립을 의미하지만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뜻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미 자유를 얻었다고 믿으면서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이나 기대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30대 초반 여성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대기업에서 승진도 하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도 갖췄고 주변에서는 정말 독립적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부러워했답니다. 그런데 왜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까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부모님이나 동료들 눈치를 보며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분은 무엇에 갇혀 계셨을까요? 자유로워 보이는 외모 뒤에 숨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승진이나 선거를 통해 인정받으려 하면서도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은 따로 있거나 독립적인 관계를 꿈꾸면서도 여전히 상대방의 인정에 목매고 있거나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 누군가의 승인을 갈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자유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위해 걸어갈 때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카드는 역방향 6개의 칼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보통 이동과 변화를 의미하지만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떠나야 할 시점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은 아직 배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40대 직장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3개월째 답을 미루고 계셨어요. 지금 회사도 나쁘지 않은데 새로운 곳에서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정작 현재 상황을 물어보니 야근에 시달리고 상사와 갈등도 있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 안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확실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적어도 안전하니까. 안전하다고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성장도 없는 곳이 안전한가요?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더 좋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현재의 익숙함에 안주하고 있거나 끝난 관계를 정리해야 함을 알면서도 과거에 매달리고 있거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지만 두려움에 발목 잡혀 도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는 준비된 자가 아니라 나아가는 자의 것입니다. 두려움은 떠나는 순간 사라집니다. 머무르면 커질 뿐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정방향 3개의 잔 카드입니다. 3명의 여인이 잔을 들고 기쁘게 축하하는 모습. 이 카드는 축하와 연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혼자만의 싸움 같았던 길에도 사실은 당신을 응원하는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며칠 전 20대 후반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항상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에게 의존하는 게 약해 보일까봐.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다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대학 동기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답니다. 처음엔 민망했는데
함께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야 할 순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린타님, 혼자 가는 길이라 믿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보이지 않는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팀 프로젝트를 혼자 짊어지려 했던 직장인이라면 함께 짊어질 때 무게는 가벼워지고 성취는 커집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나신 분이라면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라면 진짜 성장은 나 혼자보다는 우리 속에서 이뤄집니다. 혼자서 빛나는 것도 멋지지만 함께 빛날 때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세 장의 카드는 놀라운 여정을 보여줍니다. 진짜 자유를 찾아야 한다. 변화를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함께하는 기쁨을 믿어야 한다. 자립을 꿈꾸면서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머뭇거리며 홀로 이겨내야 한다고 믿었던 당신. 하지만 진실은 당신 곁엔 늘 보이지 않는 응원과 따스한 손길이 함께합니다. 당신의 주역 카드는 천례무망입니다. 하늘 위에서 천둥이 울린다는 뜻이죠. 이 궤는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계산이나 인위적인 꾀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천례무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계산하고 따져보는 것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자면 이번 주 내에 해야 할 일부터 살펴봅시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과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을 구분해보세요. 미루고 있는 결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한 달 내에 해야 할 일도 살펴볼까요?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세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혼자 짊어지고 있는 일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라도 털어놓아 보세요. 당신이 지금 계산만 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나면 시작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종종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확신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첫걸음은 계산 끝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이 먼저 가자고 말할 때 우리는 진짜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딛는 걸음은 세상 그 어떤 계획보다 강합니다. 오늘 당신 안에 가장 맑은 용기를 믿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동안 안 무너진 게 기적이었죠. 지금 당신 안에서 오래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놓을 준비 되셨나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타로가 지금 가장 깊은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카드는 역방향 9개의 칼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보면 한 사람이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죠. 9개의 칼이 위협적으로 걸려 있고요. 이 카드는 걱정, 불안, 죄책감 같은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극심한 불안에 너무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혹시 당신은 이미 지나간 일이나 일어나지도 않은 불안에 사로잡혀 발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만난 대학원생 분의 이야기입니다. 논문 발표를 앞두고 계셨는데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다른 학생들이 비웃지 않을까? 혹시 내 연구가 엉터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실제로 발표가 어땠을까요? 매우 성공적이었답니다. 교수님도 칭찬하시고 동료들도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때 왜 그렇게 걱정했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만든 공포였던 것 같아요. 결국 그분을 괴롭혔던 건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실패할까 두려워 스스로를 극도로 몰아붙이고 있거나 과거 실패의 경험 때문에 계속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거나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 확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타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끌어안고 있는 두려움은 당신의 진짜 가능성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림자와 싸우지 말고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카드는 역방향 전차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보통 의지와 결단력, 목표를 향한 전진을 의미하지만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의지는 있지만 방향을 잃었거나 추진력이 약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는 있으나 당신을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발목을 잡고 있진 않습니까? 얼마 전 30대 중반 직장인께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계속 미루게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디어는 있고 자금도 있고 시장 조사도 했는데 뭔가 확신이 안 서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실패하면 어떡하나 싶고 목표는 있지만 방향을 잃은 상태. 마치 말과 마차가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것처럼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 1년 더 지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후회할 것 같네요.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중간에 동력을 잃고 목표를 잊어버렸거나 원하는 목표는 있지만 자기 의심과 두려움에 갇혀 제자리에 머물고 있거나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동기를 잃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지금 당신은 목표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전차 카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힘껏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을 다시 잡고 나를 믿고 한 발자국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앞만 보는 질주 속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역방향 매달린 사람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보통 희생, 인내, 새로운 관점을 의미하지만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멈춰야 할 때를 거부하거나 억지로 상황을 밀어붙이려는 조급함을 뜻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멈춰야 할 때를 지나쳐 달리고 있진 않습니까? 며칠 전 20대 후반 취준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8개월째 공부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8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면서 성과가 안 나온다면 더 열심히 하는 게 답일까요? 잠시 멈추고 공부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더니 아니에요.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번아웃이 와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셨답니다.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문제가 명백한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계속 진행하고 있거나 삶의 방향이 어긋났음을 알면서도 괜찮을 거야 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거나 벽에 부딪혔는데도 쉬지 않고 억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속도입니까? 아니면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여유입니까? 매달린 사람 카드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진짜 변화는 멈추고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세 장의 카드는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어둠을 직면해야 한다. 흔들리는 의지를 다시 붙잡아야 한다. 멈춤을 통해 진짜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 두려움이 당신을 붙잡았습니다. 흔들리는 의지가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서두름과 외면이 당신을 길 잃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진짜 용기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역 카드는 레풍왕입니다. 천둥과 바람이 서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그 안에서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괴입니다. 변화는 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묵묵히 같은 걸음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레풍왕은 이렇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큰 성공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조용히 계속 나아가는 끈기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크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걸음이 결국 당신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자면 이번 주 내에 해야 할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들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 중 정말 현실적인 것과 상상 속 공포를 구분해보세요. 지금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루만이라도 멈춰보세요. 한 달 내에 해야 할 일도 살펴봅시다. 큰 변화보다는 작은 개선에 집중하세요.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엔 수백 배 성장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시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두려움을 넘어설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크고 눈부신 시작을 꿈꿉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한순간의 번쩍임 속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걸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딛는 걸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 걸음은 분명히 당신을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안의 작은 용기와 조용한 성실을 믿어보세요. 그것이 언젠가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테니까요.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동안 안 무너진 게 기적이었죠. 지금 당신 안에서 오래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놓을 준비 되셨나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타로가 지금 가장 뜨거운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카드는 정방향 지팡이를 든 기사 카드입니다. 말을 탄 기사가 불타는 지팡이를 들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모습. 이 카드는 열정, 도전, 모험심, 즉각적인 행동을 상징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불타는 에너지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새로운 시작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 혹시 세상의 두려움에 꺼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에 만난 20대 후반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품고 계셨어요. 아이디어도 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런데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기는 좀 실패하면 어떡하죠?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1년 후 다시 만났을 때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비슷한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이 성공한 사례를 보셨답니다.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결국 그분이 놓친 건 뭐였을까요? 기회가 아니라 행동할 용기였습니다.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나 창업 아이디어에 불타오르고 있지만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거나 새로운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싶지만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나? 망설이고 있거나 변화가 필요한 걸 알면서도 안전지대를 벗어날 용기가 없는 건 아닙니까? 지팡이를 든 기사 카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아도 길은 걸어가면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열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지금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나타난 카드는 역방향 칼을 든 왕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보통 이성, 판단력, 공정성, 지적 리더십을 의미하지만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지혜가 오히려 오만으로 변하거나 판단이 흐려져 자기 합리화에 빠진 상태를 뜻합니다. 지혜는 칼과도 같습니다. 잘 다루면 길을 열지만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를 베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힘을 키워야 할까요? 얼마 전 30대 중반 팀장님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팀원들과 계속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도 많고 전문성도 있으니까 제 방식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이 자꾸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팀원들의 아이디어도 나름 합리적이더라고요. 문제는 그분이 내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젊은 직원들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봅니다.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이라 믿고 주변 의견을 무시하며 프로젝트를 독단적으로 이끌고 있거나 자기 방어를 위해 논리적으로만 상황을 해석하려 하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다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상처를 막기 위해 이성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칼을 든 왕 카드는 경고합니다. 머리만으로는 길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진짜 길을 찾게 됩니다. 이제는 이성뿐 아니라 당신의 진심도 믿고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정방향 8개의 칼 카드입니다. 눈을 가린 채 8개의 칼에 둘러싸인 한 여인. 언뜻 보면 완전히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발은 자유롭고 칼들 사이에 빠져나갈 공간도 있어요. 이 카드는 제약, 무력감, 갇혀있는 느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만든 한계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두는 것은 바깥의 벽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두려움일지 모릅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명문대도 아니고 스펙도 별로고 경험도 없어서 좋은 회사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성적도 나쁘지 않고 여러 활동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분이었어요. 그럼 일단 지원이라도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몇 달 후 소식을 들어보니 친구의 권유로 어떤 회사에 지원했는데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진작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분을 가두고 있던 건 현실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었습니다.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있거나 나는 능력이 부족해라며 스스로를 한정짓고 있거나 절대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당신을 묶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든 두려움은 아닙니까? 8개의 칼 카드는 말합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묶고 있던 끈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용기만 있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3장의 카드는 역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열정을 믿어야 한다. 흔들리는 이성을 다스려야 한다. 스스로 만든 제약을 풀어야 한다. 당신 안에 타오르는 불꽃, 이성이라는 칼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벽. 지금 이 3가지가 당신 안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 걸어가려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열정을 믿되 이성을 다스리고 두려움을 풀어내야 진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역 카드는 살레이입니다. 산과 천둥의 조합으로 즉 먹고 살리는 것, 양육과 섭생을 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살레이는 이렇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의심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용기입니까? 지금 당신이 내면에 심는 것이 곧 당신이 걸어갈 길이 됩니다. 진짜 출발은 마음을 어떤 양분으로 채우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자면 이번 주 내에 해야 할 일부터 살펴봅시다. 당신이 미루고 있는 해보고 싶었던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것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현실적인 제약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구분해보세요. 한 달 내에 해야 할 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세요. 큰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지 마세요. 당신의 판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기억하세요. 가장 단단한 감옥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풀어줘야 할 때입니다. 처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충분히 준비됐을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준비는 생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조심스러운 결심 하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양분 삼지 말고 희망과 용기로 스스로를 키워가세요. 당신이 지금 심는 믿음은 분명히 당신의 미래를 꽃피울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동안 안 무너진 게 기적이었죠. 지금 당신 안에서 오래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놓을 준비 되셨나요?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타로가 지금 가장 따뜻한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카드는 정방향 3개의 잔 카드입니다. 3명의 여인이 잔을 높이 들고 기쁘게 축하하는 모습. 이 카드는 축하, 연대, 우정, 기쁨의 공유를 상징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에너지, 삶의 긍정적인 연결과 사랑을 불어넣는 카드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로부터의 축복을 혼자서만 누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어야 할 순간을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얼마 전 30대 초반의 회사원께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드디어 꿈꾸던 승진이 확정되었는데 왠지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못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동기들은 아직 승진 못했는데 제가 혼자 기뻐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책임이 더 무거워질 텐데. 그런데 그분이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승진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려니 오히려 부담이 된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다들 정말 기뻐해 주더라고요. 저도 이제야 진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새로운 직장, 프로젝트 또는 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혼자만 간직하고 있거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거나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걸로 감동받으면 안 되라며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3개의 잔 카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당신이 축복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함께 믿어주는 사람들이 이미 곁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나아갈 때 비로소 탄력을 얻습니다. 2번째로 나타난 카드는 역방향 여왕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보통 풍요, 창조성, 자연스러운 성장, 무한한 포용력을 의미하지만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풍요가 과잉되어 집착이나 과보호로 변질되거나 자신의 창조성을 억누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무언가를 키우는 일은 아름답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지난달에 만난 5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있으신데 제가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신경 쓰시냐고 물어보니 아들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친구 관계까지 걱정하고 심지어 대학교 과제까지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라고 하시면서도 요즘 아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결국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키우려다가 오히려 독립심을 빼앗은 셈이죠. 조금 놓아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더니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아이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해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자신의 가치나 존재를 외부의 인정이나 결과로만 증명하려 하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거나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이 책임지려 하고 있거나 일이나 프로젝트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나머지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당신이 지키려는 것들은 오히려 당신을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여왕제 카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풍요는 붙잡을 때가 아니라 흘려보낼 때 더욱 충만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풍요롭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믿고 과도한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역방향 2개의 지팡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보통 계획, 결정, 미래를 향한 준비,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불안과 망설임에 빠져 행동을 미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미래는 선택의 순간마다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망설임이 길어지면 미래는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얼마 전 20대 후반의 직장인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회사에서 해외 발령 기회가 왔는데 결정을 못 하겠어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왜 망설이시냐고 물어보니 지금 연인도 있고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사실 가고 싶어요. 꿈꿔왔던 기회거든요. 결국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신의 마음은 확실한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과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의외로 모두가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시면서요.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좋은 제안을 받았지만 기존의 안정성을 버릴 용기가 없어 결정을 망설이고 있거나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해야 하지만 불확실성에 두려워 결정을 미루고 있거나 이것도 저것도 고민만 하며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당신의 미래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지팡이 카드는 조용히 말합니다.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지 마세요. 행동 없는 계획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미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망설임을 넘어 당신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세 장의 카드는 깊은 성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축복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면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결정의 망설임을 극복해야 한다. 함께 웃고 스스로를 믿고 망설임을 넘어서는 길. 그 길 위에 선 당신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축하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풍요와 사랑을 주려는 마음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야 합니다. 선택을 망설이며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미래는 당신을 지나쳐갑니다. 이제 당신은 연대의 힘을 믿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두려움 없이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당신의 주역 카드는 풍택중부입니다. 바람이 호수를 스쳐가며 진실한 믿음과 성실성을 만들어내는 괴입니다. 진짜 믿음은 보이는 것에 기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심이 길을 엽니다. 풍택중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겉모습이나 상황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진심을 믿으십시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중심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결국 길은 열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 대한 진심 어린 신뢰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자면 이번 주 내에 해야 할 일부터 살펴봅시다. 당신이 혼자 간직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나 성취가 있다면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에게라도 나누어 보세요. 당신이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달 내에 해야 할 일도 살펴보겠습니다. 미루고 있는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적어보고 결정 날짜를 정해보세요.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혼자 감당하려 한다면 기억하세요. 진짜 성장은 나 혼자보다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시작은 불완전하고 모든 결정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간을 믿고 나아가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조차 길 위의 흔적일 뿐 당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 안의 진심, 그 믿음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걸어가는 듯 보여도 우리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란 연결된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온전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